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공부를 오늘은 좀 진도도 좀 나가고 몇 사람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지영군은 이게 참 물어보기도 힘든데 어떠냐고 물어보자니 이게 너무 이제 조급하게 해도 안 되지만 이걸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도 안 돼요. 처음엔 좀 이거는 비슷하더라.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거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의 힘으로 이걸 잘하게 이 공부가 성숙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배워서 이 공부가 되는 건 결코 아니고 이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자극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거지.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자기만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공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 공부는 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하면 공부는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진짜 이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 도다, 선이다, 뭐 불법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 때문에 가려서 그렇지 이거는 진짜 이 도가 눈앞에 있다, 도제 목전이다 하는 것처럼 이 눈앞이 그냥 도예요. 눈앞에 어떤 무엇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눈앞 전체 눈앞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거거든요. 이 전체가 도예요. 이것이야말로 내 생각이 아닌 유일한 한 물건이라니까요. 내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한 물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제 말에 속지 말고 이 자기 느낌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성별과 나이, 뭐 성격, 뭐 여러 가지 육체적 조건, 경험, 생각, 가치관 다 다르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건 같다 다르다 비교 대상이 아닌 딱 하나가 여기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걸 이제 말로 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억지로 말해보면 지금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하고 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불교 절집 용어로는 여시라 그래서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나 있음이에요. 나 있음의 상태, 나 있음의 느낌. I am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이와 같음이에요. 이거는 남녀노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밴드에 제가 그 선시 보면 전생 뭐 내생 금생 얘기하는데 전생 내생 금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안 중요해. 있어도 이거예요. 있어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이게 내가 있다는 느낌 자체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공부를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내가 잡았다 하면은 그건 다른 상태가 있어요. 내가 알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그 상태 아닌 상태가 따로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변한다니까. 근데 내가 특별한 상태를 그러니까 법을 경계로 착각하지 마라.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고요하거나 또렷또렷하거나 뭐 편안하거나 이런 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경계, 상태라. 드러나고 변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두지 말고 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요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늘 이와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이와 같았다. 이게 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있음이고 이게 이와 같음이고 이게 도고 이게 불법이고 이게 선이기 때문에 이건 갈고 닦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리 돼 있대. 본래 완전 무결하다는 소리가 뭐냐면 본래 이렇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많은 공부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한 생각 더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분별을 일으켜서 그 분별에 속아 넘어가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한다는 게 뭐냐면 선정해탈을 왜 안 말하냐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상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어떤 상태에 대한 집착이나 다른 상태에 대한 거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집착과 거부가. 그게 갈등을 일으키고 불만족을 일으키고 그게 고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없고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눈앞에 있는 것을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무슨 대상인 줄 아니까. 이거는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돼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와 법이 아상과 법상이 대립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일단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너무나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이기 때문에 꿈에도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설사 얼핏 체험적으로 딱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뭐냐면 여전히 이걸 뭐냐면 대상화하는 그 버릇이 그게 오래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눈이 밝아지지 않아요. 이 힘을 덜지를 못해. 완전히 공부해서 힘을 쭉 빼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좀 편안함과 자유로움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갖춰져 있는 그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그걸 경안이라고 그래요. 가볍고 편안하다 그래요. 가볍고 편안해져. 그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명상 상태나 어떤 심리적 조건에만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늘 그렇다라고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인데 그러려면은 이것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이것 이렇게 있는 이것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는 뭐 아주 이건 익숙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새롭게 이렇게 돌아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늘 마음속에 있다. 마음과 둘이 아닌 상태로 있는데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걸 달리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묘한 그게 있는데 그냥 생각을 잠시 쉬고 이렇게 있으면 뚜렷하게 무엇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그냥 저절로 밝아 있다? 저절로 있다?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스스로 밝아 있다? 그게 도란 말이에요, 그게 도. 이게 그냥, 그래서 이걸 나라고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름 붙이면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의식이라도 좋고, 알아차림이라도 좋고, 선이라고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억지로 분별해서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나다, 나. 나와 세계로 분열된 그 나 말고 그냥 이게 나다, 전체가. 늘 이와 같았으니까. 이 나 안에서 온갖 변화작용이 펼쳐지는 듯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고 분별되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런 다 꿈, 헛개비 같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변화작용이 일어나. 근데 아무리 변화작용이 일어나도 늘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딱 돌아오면 정신 차리면. 변화작용에 속아가지고 쭉 대립이 돼가지고 주관객관으로 대립이 돼가지고 무엇을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으로 쭉 분별되면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객이 그냥 통째로 이거다. 나와 세계가 통째로 이거다.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흐름을 따라갈 뿐. 뭐더라? 법성계 무슨 수연성이란 말이 있어요. 제법부동 수연성인가? 뭐냐면 인연 따라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근데 아무리 이루어지고 아무리 사라져도 그런 바가 없어요. 늘 이와 같았어요. 늘 이와 같았어. 그러니까 요 단순한 사실에 눈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차마 뭐냐,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지. 뭘 하고 뭘 분별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그런 내가 있기를 막 은연중에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여기서 등장한 나조차 이 세계의 변화작용 가운데 일부지. 내가 그 변화작용을 상관없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둘이면서 둘 아닌 채로 이 안에 주객으로 변화작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여기 이 사실에 눈 뜨면 이거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약간 낯설고 좀 특이한 경험도 자주 찾아오고 좀 그러지만 이게 횟수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게 없어요. 본래 그랬어요. 여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믿음이 점점 가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여전히 미세하게 분열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망상을 점점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천천히 오래오래 마치 진짜 식물 자라듯이 천천히 나무 자라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진짜 잠에서 깬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잠에서 그냥 팍 한 번에 깨는 게 아니라 잠에서 비몽사몽 왔다 갔다 잠들었다 깨었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말짱한 제정신 들어와 보면 본래 그냥 정신 차린 거지. 이제 어쩌냐 꿈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고 그건 그 꿈이지 실제가 아니지. 거기에 이제 활짝 깨어나는 거지. 별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면 공부를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 눈치는 챘어.
근데 확 놓아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관문에 걸려가지고 진짜 그 애매모호한 상황. 그게 참 한 번 거기에 걸리면 참 힘들어요. 저도 한 7, 8년 거기서. 그게 뭐냐면 의심이 남아서 그래요. 의심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그 관문을 통과해 보면 내가 마지막 의심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되는 순간 일치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아가 따로 무아가 되려고 할 필요 없이 여전히 뭔지 모르지만 불편한 나하고 세계하고 나하고 법하고 어떨 때는 법의 상태, 어떨 때는 법 아닌 상태. 좌우지간 뭔가 이게 깔끔하지가 못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 뭔가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뭐 법문 같은 것도 잘 이해가 되고 척척척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전히 뭔가 후련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게 아직 확실하게 이 마무리를 못 져서 그런 거야, 공부가. 이게 확연하게 보질 못해서 그래, 확연하게. 부분적으로만 봐서 그래, 부분적으로. 그래서 공부에 애를 써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공부는. 특별히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법이. 자기 착각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자, 오늘은 그동안 못 나갔던 진도를 좀 172쪽입니다. 빈손에 누런 잎사귀. 흔히 보통 이 방편 얘기를 이제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누런 잎사귀를 가지고 이걸 돈이라고 해가지고 달랜다. 실제로 그래요. 뭐 저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그 전부 다 좀 심하게 말하면 헛소리라, 헛소리. 예?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당처,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당체가 확연한데 그것을 대상으로 돌려서 알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려는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알려는 마음이 딱 멈춰지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걸 이제 절관이라고 하거든요. 우두 법용 선서의 절관론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관을 끊어버린다며, 관. 예? 그게 관은 뭐냐면 수행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원적 대립이래요. 지켜보는 자와 지켜보는 대상, 뭔가 추구하는 것, 그걸 딱 끊어버린다요. 그게 본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 돼요. 예? 언어도단 심행처멸도 똑같은 소리예요.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사라진다.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태. 거기서 한번, 거기가 죽는 자리거든요. 거기 생각, 개념, 아르마리, 이게 팍 죽어요. 그거 한번 팍 죽은 자리에서 한번 몸을 뒤쳐서 그걸 전신, 몸을 뒤집는다 그랬어요. 전신에서 살아나와야 돼요. 거기서. 죽기만 하면 안 돼. 깜깜하고 그냥 너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무기공이니 산매니 내지는 뭔가 공부가 그냥 막막한 지점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꽉 막혀 있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한번 탁 터져서 눈앞이 한번 탁 살아나야 돼. 그거를 이제 한 번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거구나라는 그게 있어요. 이거구나. 처음엔 이거구나가, 이 발견이 먼저 있어야 돼. 아, 이거구나. 그게 체험이라니까. 이해가 아니라 아르마리로 짜맞추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 이 아르마리가 주저주저 하는 걸 단박에 뛰어넘지. 아르마리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이. 그게 돌파의 체험이고, 이게 얻을 거 없다는 사실을 진짜 증득한 거예요. 탁 얻고 보면 새롭게 얻은 게 없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 순간 이제 환희심도 나오고 기쁨도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쉴 자리를 얻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단서를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온도를 좀 낮추고. 자, 빈손에 누런 잎사귀. 물었다. 무엇이 사만국토입니까?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온 말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좌우지간 뭐든지 좋아요.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화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전의 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묻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뭐 좌우지간 뭐가 많아. 뭐 육바라밀이 뭐냐,
어떤 게 과거 현재 3세가 뭐냐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아가고 영리한 사자는 그 던진 사람을 문다 할 때처럼 그게 이제 이런 말 구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게 화두 공부, 공안 공부와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이 사만국토냐 이러면은 사람들은 사만국토 하면은 이게 뭐 해안 불안 뭐 천안 해안 불안 뭐 좌우지간 세 가지 눈에 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뜻을 쫓아가기 쉬운데 이 연습도 해야 돼요. 이게 이 자꾸 말 뜻을 쫓아가던 사람들은 이걸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 육바라밀이 뭐냐 하면은 뭐 아니 비설신 의다 하면은 아닌데 보시 인욕 지계 뭐 선정 뭐 정진 뭐 반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배운 대로. 어떤 게 삼법이냐면 뭐 쌀, 보리, 콩 이러면 사람들이 뭐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제대로 그 아르마리를 끊어주기 위한 말인데 여기서 사만국토입니까? 하니까 임재가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하며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말하며 해탈 국토에 들어가서는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말한다. 여기 보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묘한 국토, 차별 없는 국토, 해탈 국토 세 가지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한 가지고 세 가지 몸을 말했지만 이게 한 가지예요. 즉 뭐냐면은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이 차별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할 때 이것저것 요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국토와 그런 어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없다. 실제로는 다 이거 하나가 그런 식의 경계로 드러난 거다. 이런 식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했냐. 이러한 사만국토는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의지해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저절로 있지 못하고 어떤 의식의 경계로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차별 경계다 이 말이에요.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법신을 근본으로 삼고 보신과 화신을 응용으로 여기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보면 뭐 보신 화신은 뭐 헛개비고 법신만 뭐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만 법신이란 것도 일종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설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나 아르마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므로 옛사람이 몸은 뜻을 의지하여 세워지고 땅은 체에 근거하여 논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뭐 법신, 보신, 화신 했는데 이건 뜻으로 분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별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국토, 무슨 국토, 무슨 국토도 바탕 어떤 체에 의해서 논한 것이다. 이것 또한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 분별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성신과 법성토는 만들어진 법이며 조작한 거다. 분별한 거다.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빈손에 누런 잎사귀를 쥐고서 어린아이를 속이는 짓이다. 방편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건 방편일 뿐이다. 그러면 방편이 아닌 건 뭐냐 이거예요. 방편이 아닌 건. 그건 방편이 아닌 건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다라고 말했다면 그건 전부 다 누런 이파리 가지고 속이는 짓이라고.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 결코 변하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왜? 이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건 금방 알아차린다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에어컨이 26도였다가 25도 되니까 조금 서늘해졌잖아요. 이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는 알아차려요. 근데 26도일 때 조금 덥다라고 알던 그 물건이나 1도 조금 내렸는데 조금 이제 서늘하네 하는 그 물건. 경계는 차별됐는데 그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차면 찬 줄 아는 그 물건.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고 더운 줄 분별할 줄 아는 그 물건은 스스로는 분별이 안 돼요. 차고 더움은 분별할 수 있는데 차고 더움을 분별하는 그것은 분별이 안 된다니까. 뭔 말이냐면 밝고 어둠을 보는
눈이 밝고 어두우면 분별하는데 눈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분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눈이 밝으면 밝은 줄 알고 어두면 어두운 줄 알아. 근데 밝을 때도 그 눈이고 어두울 때도 그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쁠 때도 이것으로 기쁜 줄 알고 슬플 때도 이것으로 슬픈 줄 알아. 그러니까 경계로와 짝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쫓아가면은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따로 있지만 기쁜 일도 이것이고 슬픈 일도 이것이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 경계는 이것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실제로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경계를 쫓아가는 저게 진짜로 있는 일이다. 저건 사실이다 하기 전에 휙 돌이켜서 거기 그 기쁨과 슬픔이 나온 출처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거,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다. 여기서 법신, 보신, 화신을 논하고 무슨 국토를 논하지 실제로 이 자리에는 그런 몸뚱아리도 없고 그런 국토도 없다. 그런 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마음껏 돌려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빈손에 누런 잎사귀를 주고 이파리로 어린아이들을 속이는 짓이다. 이게 실다운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것이 법이라고 할 만한 실다운 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미세한 부분이에요. 어떤 것도 없어. 실제로는 나다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보면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건 없는 거와 진배 없어. 이걸 잘 돌아보셔야 돼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른 아침에 이렇게 보면 산이나 이런 데 보면 허공에서 이제 안개나 구름이 모락모락 피우는 것처럼 지금 내가 있다는 느낌은 이 텅 빈 마음, 어떤 실체도 없어요. 그래서 허공에다 빗대는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감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그것도 깨어있을 때만. 깨어있을 때만 감각이 지각돼.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감각이 있으면 그런 감각을 느끼는 뭐가 있다라고 분별을 일으켜버려.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감각만 있을 뿐인데. 실제로 진짜 변함없는 건 뭐냐면 이런 감각이 싹 나타났다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딴 데 주의 집중하거나 딴 생각하면 이 감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잠들면 이 감각 그 다음에 딴 데 주의 집중하면 또 다 사라지지. 근데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이런 감각이나 뭐처럼 이게 대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못 들어보는 거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리한 사람은 뭐냐? 어떤 감각이 이렇게 비웁니다. 허공에 아지랑이나 구름이 피어오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는 구름이나 아지랑이 쫓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 구름과 아지랑이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이 허공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지랑이나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든 구름이 일로 흐르든 절로 흐르든 이건 변함없다.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느낌 저 느낌 이런 거 저런 거 다 드러나는데 실제로는 그게 실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드러나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거는 그래서 이걸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해? 지금 모든 말이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서 사라지는데 이 말은 헛거잖아요. 공중에서 내뱉는 순간 금방 사라져버린다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냐. 옛날에 거사님 댁에 지금 한 14년 전에 간지 얼마 안 돼서 거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녹음을 한번 오랜만에 들었고 참 나도 참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음성학적으로 말하면 배운 소리 다 분별이라 폐에 있는 공기가 우리 성대를 울리고 입 안에 발음기관, 혀나 입천장이나 이빨이나 입술에 부딪혀서 그게 공기를 울려가지고 상대 귀에 그래 말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우리 거사님은 그 얼토당토 안 하다고 말하신 게 아니라 그 잘 설명했는데 그게 다 뭐냐 이거예요. 폐의 공기가 발음기관을 울리고 이 성대를 울려서 발음기관을 울리는 그거 그리고
상대 공기에 파동을 전해서 상대 귀 고막을 울리고 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분이 말씀하셨죠. 지금 작용하고 있다. 어떤 작용의 실체는 없는데 지금 이와 같이 작용하고 있다. 작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뭐가 보이잖아요. 뭐가 들리고 뭐가 느껴지고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근데 아무리 작용해도 작용하는 주체, 작용의 대상, 그런 일이 남아있지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또 작용하고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 끊임없는 변화, 작용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변화, 작용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화한 것도 작용한 것도 움직인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참 그게 묘하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텅 비어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묘하게 세상 만사 삼라 만물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공묘이다. 참 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는 그 바탕은 텅 비었는데도 그 작용은 이 무궁무진한 이것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분별망상이 쉬워지면 이것이 그냥 또렷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일만. 그렇게 되면 분별망상조차 이거 다름 아닌 이것이라, 이것의 작용일 뿐이라. 그래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마음이 쉬워지는 거고, 뭘 분별하려고 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리고 쉬워질수록 뭐냐? 이게 둘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쉬지를 못하니까 자꾸 두 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 막 일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게 큰 병이에요. 쉬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안목이 밝아지기 전에는 절대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자기는 못 속이는 거라. 자기 딴에는 공부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면에 헐떡임이 남아있다면 아직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라. 그거 속은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뭐 알았다. 그런 얘기를 책에서도 읽고 백날 얘기해줘도 저도 속았지만 속아요. 자기 무의식 깊은 곳에 내가 깨달았다는 그 망상이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공부가 원만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그래 나중에 온갖 이것 때문에 그 알았다는 한 생각, 내가 깨달았다는 한 생각, 내가 뭘 얻었다는 그 한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는 나중에 그것을 뼈 아프게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거 사라지니까 그걸 내려놓겠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 내가 여전히 분별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전히 망상하고 있었구나. 그런 일이지. 내가 깨달았다. 아, 어떻다. 그거 전부 망상이에요. 뭐가 또렷또렷하다. 뭐 분명하다. 그거 다 망상이에요. 예? 그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한 말이지. 뭐 또렷또렷하고 뭐가 그런 일 없어요. 자꾸 뭐라고 해야 될까? 뭘 자기도 모르게 쥐려고 하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여기는 줄 거 없어요. 버릴 것도 없고. 그냥 있는 이대로 진짜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방편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 속이는 짓이다. 그래 나중에 진짜 자기가 이게 의심이 남아있으면 이게 공부 힘이 없어요. 배짱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진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고 절벽에 손을 놓는 심정으로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탁말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
그 기술자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천신난고 끝에 헤매다 자기가 기술 하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라면 그 밑에서 이제 그 사람 옆에서 이제 같이 일하다가 이렇게 어깨너머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부딪혀야 되지.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주 그래서 이게 우리 선에서는 이걸 공부라고도 하고 장인, 선장, 선의 장인이라고 하는 종사를 선장이라고 하는 그 작가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게 마치 도제교육 비슷해요. 도제교육. 공부를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몸소 했던 공부를 그 사람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곁에서 이렇게 기술 배우듯이 배우는 거라. 이건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자기 혼자 책 보고 되지. 그러면 교학이고 이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이제 부려 쓰고 하는 건 일종의 기술이라고 기술. 그러니까 그 기술은 사람마다 조금씩 노하우가 달라요. 그래서 법을 쓰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 법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이나 법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법을 이렇게 굴리는 이런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그래서 가풍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인연 있는 사람 그 옆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거 그 노하우를 이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선사들 예도 많잖아요. 예를 그 천황도원가 떡집 아들이었는데 용담중신이 떡집 아들이었지. 그래 천황도호 선사한테 어머니가 맨날 떡 갖다 드리라 하면은 이렇게 떡 갖고 들어가면 스님이 떡 하나 먹고 꼭 자기를 하나씩 줘.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다시 자기한테 주는 거 의심을 가져요. 이게 자기 물건인데 떡이 자기 집 건데 자우지간 그러다고 그러면서 그 밑에서 공부를 해도 공부를 안 가르쳐 주니까 에이 안 되겠다고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호 스님이 너 왜 떠나려고 하냐니까 저는 도 배우려고 했는데 스님은 한 번도 저한테 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서 제 방에 다른 선지식들한테 가서 선배하고 도 배우려고 한다니까 내가 언제 도를 안 가르쳐 준 적이 있냐. 네가 인사하면 내가 인사 받아줬고 네가 밥 가져오면 맛있게 먹어줬고 네가 차를 끓여오면 내가 차를 맛있게 먹어줬고 내가 뭘 안 가르쳐줬냐. 그 말에 깨달았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뭘 이건 말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이게 돕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탁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탁마하는 가운데 탁 자기 스스로 깨쳐야 돼. 왜냐하면 아까 자기가 갖고 온 떡을 돌려줬다고 했잖아. 하나씩 줬다. 자기 물건밖에 없다 말이야. 이거 본래 네 거다. 거기 떡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얻는 물건이 아니라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데 있는 줄 몰랐다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앞불싸하고 돌이켜서 본래 있는 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거 깨닫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공부 헛거하는 거예요. 이상한 경계나 이상한 감정 상태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전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전 그 사람. 이 말이 딱 개합이 돼야 돼요. 무엇이 예전에 그 사람이냐고요. 깨닫기 전에도 이 소리를 듣는 게 나였어요. 깨닫는다고 해서도 달라지는 게 아니야. 늘 이거였어.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 깨닫기 전에는 이런 육체를 가진, 이런 개성을 가진, 이런 인격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믿었을 뿐이고 깨달은 뭐냐. 그런 건 없어. 이 소리 들을 줄 아는 여기에 드러난 이 소리하고 똑같은 게 이 몸이고 이 개성이고 이 인격이고 이 개체다. 그러니까 소리가 허망하듯이 이것 또한 허망하다. 여기에 믿음을 안 주는 거라. 그게 전도 중생이 모든 게 다 따로 있는 줄 알았던 전도 중생이 이제 따로 그런 건 없다. 오온이 다 텅 비었다. 어떤 실체도 없다. 실체가 없는 가운데 이 묘한 환상, 이 그림자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이제 그 안목이 흐려지지 않는 거라. 또다시 꿈속에 쑥 빨려 들어가서 다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라. 마음껏 분별을 쓰지만 그 분별이 실제가 아니란 걸. 그래야지만이
이게 실제가 아님이 이게 그 따로따로 있는 게 진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져야만이 그게 정멸이에요, 정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착이 남아있으면 고통은 안 사라져요. 집착이 곧 고통이라고. 지금 아직도 저는 그 본래 있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그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별거 관심도 없는데 네. 자꾸만 본래 있었다 이야기하니까 네. 그 생각 요즘 근래에 와서 그런 생각하는데 원래 있었나? 저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도. 근데 본래 있었던 것이 하나 뚜렷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 본래 있었다는 것도 분별해서 말한 건 말한 거죠. 근데 이건 특별하게 새롭게 얻어진 물건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따로 얻은 물건이 아니다. 특히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경험이나 체험에 이렇게 경도돼가지고 속을까봐 그래서 강조해 주는 말이에요. 옛날 그 사람이다. 내나 똑같다. 근데 이 똑같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가 두 개가 있어요. 똑같다가 아니라 이거 온통 이거 하나 비교 대상이 없는 똑같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알 수가 없어요. 요즘 내가 좀 그래와가지고 네. 좀 매진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계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게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이 시선이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일로. 이 경계를 쫓던 경계는 오락가락하지. 끊임없이. 근데 아무리 오락가락해도 딱 이 흔들림 없는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건 모양이 아니다. 특정한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 자리다. 이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 자리가. 본래라는 그 본문을 따면 본래 있었다는데 저는 본래 있었는지 우리도 사실 뭐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본래 있었다는 것도 한 생각이 일으키기 전에는 본래 있었단 말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뭐냐 어쩔 수 없어. 원래 말이 필요 없는데 말하면 어긋났는데 어쩔 수 없어 전달하기 위해서 한 생각 일으켜서 말을 하는 거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본문 내용 중에서 보면 어떤 말을 듣냐면 저는 책 읽으면서도 그런 게 참 많은 게 굉장히 진짜 많이 끄덕인다 생각이 항상 나는 게 말고 말하면 끄덕이고 하거든요. 다 그래요. 막 쏙더라고요. 환장하게 되더라고요. 말에 끄달리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감각에 말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길거리 딱 일상에서 보면 보이는 거, 들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는 우리는 거의 100% 속는다. 그걸 이제 옛사람들은 쏠린다 그랬거든요. 쏠린다. 쏠리지 마라. 그게 이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한다.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경계를 쫓아간다면 강아지처럼. 그러지 말고 그게 수처삽주 입처계진이 뭐냐. 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이 안목이 밝아 있는 거. 그게 이제 그게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늘 모든 늘 이 견성자리, 늘 밝아 있는 이 성품자리. 그 견성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보는 자리예요. 보는 자리. 늘 이렇게 확연하게 보고 있는 이 자리. 이걸 놓쳐가지고 여기서 또 꿈에서처럼 나가 따로 있고 세계가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걸 취하고 버리고 아무리 취하고 버려봤자 그 꿈속의 일이라. 이 안에서 그러고 있다면 이 안에서. 근데 네. 지금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들어보면 좀 곤란이 하는데 이지적으로 하면요. 수사 때리는 다 이 자리는 맞는데 근데 그래서 자꾸 제가 뭐라는 걸 이제 그 일어나는 생각에 끄달리가 이제 거기에서 제가 좀 힘들어하지. 근데 처음에는 여기 딱 할 때는 그때 좀 전에 그냥 이건데 하는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요즘은 그냥 이건데라고는 잘 안 되는데 그 자리는 알겠는데 끄다리는 내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리라는 게 사라져요. 왜냐면 그게 경계라는 거예요. 이건데라고 질게 있으면 경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머뭇거린다니까. 처음에는 이건데라는 느낌과 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요것 또한 착각이란 걸 알아야 돼. 나도 모르게 그게 그러니까 모양이 있으니까 이건데라고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뭐냐? 이게 일체가 이거가 되면 이게 따로 없어지는 거야. 일체가. 뭔가 대상화하려면 뭔가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한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데 할 게 없어.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늘 이것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라고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억지로 하면 그냥 다 두두물물이 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말하지만 이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좀 억지로 챙기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억지로 챙기지는 않는데 그냥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좀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초창기 때는 챙기려고 했던 마음이 좀 강했던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런 거 좀 멀어졌는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묘사하기 좀 힘든데 하여튼 처음에는 내가 좀 억지로 챙기려 했다면 지금은 그냥 생각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거였는데 그냥 그렇게 스스로 그냥 올라오는 거라 지금은 조금씩 올라오는데 지금은 좀 자연스럽다고 한다면은 초창기 좀 억지로 또 많이 챙겼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억지로 챙기지는 않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더 자연스러워서 전혀 이게 공부라고 할 만한 게 무게감이 없을 정도로 전혀 이게 아무 느낌이 없어야 돼.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게 또렷하다. 그게 초점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미세하게 이게 특별한 느낌이 있다. 그럼 아직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완전히 딱 맞으면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할 때 그때 뭐냐? 나머지가 없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데 저건데라고 공부를 안 챙겨요. 그냥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못 떠나는 심정이라. 그냥 일상사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억지로 자연스럽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어쨌거나 그러면 말에 떨어져 그래요.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거다라고 했던 테두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테두리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특별히 여기서 뭘 안 구한다는 거예요. 구할 게 없어. 그건 따로 없으니까. 그냥 이거 자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무슨 국토다, 무슨 신이다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깨달음에 보면 깨달음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다 어떤 차별지라고 하는 거, 차별 경계되는 거, 어떤 경계 무슨 선정이 있고 무슨 선정이 있고 무슨 지위가 있고 무슨 지위가 있다는 게 전부 다 분별한 거고 다 방편의 말일 뿐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본래 있는 자기를 확인 못하니까 그런 말에 속아버려요. 어떤 여전히 경계에 대한 그 갈망이 남아있으면 그런 의식의 변화 상태에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한다 안 변한다는 말 입을 쩍 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경의 깨달음. 생각이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마름의 가시와 백골 위에서 무슨 즙을 찾느냐? 이 뭔 말이냐면 이거는 정말 진짜 뭔가 좀 이거 좀 달달하다, 심심하다, 달콤하다 이렇게 분별되는 경계라. 근데 이 달면 단 줄 알고 심심하면 심심한 줄 아는 것은 아무 맛이 없어요. 그게 무미예요. 몰잠이.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상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 베이스라. 이것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단 줄도 알고 심심한 줄도 아는 거라. 이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에 이 도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잠이란 말이 있고, 잠이란 건 이게 입맛에 맞다 할 때 그 자자예요. 그 다음에 맛미자고. 그러니까 이 입맛에 그런 맛이 없어. 그리고 이 몰자미를 다른 말로 하면 일미라고 하는 거예요. 일미. 한 맛이다, 모든 게. 한 맛은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건 불이를 하나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구별이 안 된다요, 말이에요. 근데 이 구별 안 되는 걸 우리가 매일 경험해요.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이 이걸 투명한 의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분별의 때가 묻어서 투명한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투명한도 모양으로 상상하거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투명한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예를 들면 내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투명함이야. 그게 투명하니까 먹먹함, 답답함이 등장해.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게 투명함이야. 그걸 몰라요. 즉 뭔 말이냐면 아무 맛없는 물에 고춧가루 타면 매운맛이 돼요. 설탕 타면 단맛이 돼. 근데 거기 실제로는 뭐냐, 베이스는 물이라. 아무 맛없는 데서 그 인연 따라 첨가된 그것 때문에 분별되는 맛이 나오는데 전부 다 물맛 보고 있는 거야. 커피, 녹차, 설탕물, 소금물 전부 다 실제로 물맛이다. 공통된 건. 거기서 차별 경계가 드러날 뿐이다. 차별 경계와 물은 둘이 아니에요. 갈라놓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떨어지면은 다 제각각 다른 맛이지만 그게 차별지예요. 근데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게 평등한 거라. 실제로 오온이 개공이에요. 텅 빈 아무것도 실체 없는 이 가운데 마치 실체가 있는 듯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있는 듯.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가 꽃 한 송이를 쫙 들어보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꽃을 들어 올리는 이 모양과 이 경계에 속는데 이 모양과 이 경계를 통해서 실제로 들으려는 건 모양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면 꽃을 들 필요가 없지. 그냥 늘 있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나 아닌 것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 아닌 것들로 꽉 차 있는데 거기서 잘 보시라고. 나 아닌 것들이라는 허망한 물면 딱 떼버리면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나 아니냐. 구별되냐 이게. 생각만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여기에 나와 나 아닌 것이 한 덩어리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분별해서 나 아닌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지금 이게 나지.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알아지는 거, 이걸 벗어나서 내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보아도 흔적이 안 남아. 어디 저 비디오 카메라는 녹화해가지고 뭐가 데이터가 남지만 이거는 안 남아. 예. 아무리 들어도 안 남아요. 아무리 느껴도 늘 그 뭐죠? 초기화. 늘 초기화 상태라. 그 초기화 상태만 알면 돼요. 이 마음의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초기화를 못해서 그래요. 리셋이 안 돼서 그래요. 리셋. 예. 항상 우리한테 리셋 버튼이 있다니까. 눈앞이 리셋 버튼이라. 이것만 딱 누르면 리셋이 되는데 안 되니까 거기에 업이라고 하는 말과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카르마, 업이라. 그러면 짓는 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짓는 업도 있는 거라. 근데 이거 리셋 시키면 그런 일 없어. 공장에서 나올 때 그 상태로 딱 초기화된대요. 아무리 썼다 지웠다 해도 이거는 그대로라, 그대로.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어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이 보이고 들리고 이 육군으로 지각되는 것들은 어떤 실체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 서양 철학에 보면
데카르트가 물질을 연장이라고 그러세요. 혹시 알아요? 연장? 연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한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공간을 차지한다. 공간을. 그래 연장이다. 근데 시간은 공간을 차지 안 하니까 그 생각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이원화시켰는데 근데 데카르트가 놓친 게 뭐냐면 이 물질 또한 이 의식 작용을 통하지 않고서 물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공간을 점유하고 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점유하지 못한다. 원래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점유가 안 돼요. 어떤 걸 놓아놨든 이 공간이 점유가 안 돼. 계속 이 공간은 이런 물질 대상과 상관없이 텅 비어있다. 우리 마음도 또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이건 실체가 없어요. 근데 이 실체 없는 이거는 파괴될 수 없어. 이런 것들은 깨부실 수 있어요. 인연 따라 가만히 둬도 이건 사라진다니까. 이런 것들, 생성된 것들. 근데 본래 생성되지도 않은 이것만이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도 못 붙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의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는데 객체화가 되는데 이거는 객체화할 수가 없어. 아무런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른 가시와 백골 위에서 무슨 집이 있겠느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아무 실체 없는 거 아무리 분별해봤자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마음 안에도 법은 없는데 무슨 물건을 찾느냐. 마음 아니다, 마음 밖이다 하지만 마음은 안밖에 없어요. 안과 밖이 없는 것은 실제로 그런 물건 없어요. 마음도 없는 거야. 마음이 없는데 무슨 법이 있어? 그럼 법조차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지금 이게 있지. 지금 뭐가 있어 할죠? 이게 있지. 이게 있다고 하지만 뭐가 있는 게 아니지. 이게 있지, 이게 있지, 이게 있지는 끝없이 변하지만 이거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왜 여기서 사람들이 황당해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황당해? 지금 땡 하잖아요. 예? 저 땡 하는 소리는 허망하잖아. 근데 저 땡 하는 소리를 듣는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 땡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예? 이거는 내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뭘 얻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다시 얻을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으로 그냥 우주공이 꽉 차 있다라는 비유적 표현도 가능한 거야. 이건 잃어버릴 수도 없어. 네? 잃어버린다는 생각과 분별이 이 안에서 펼쳐. 이 안에서. 네? 근데 이것들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뭔가 입 쩍 벌리기 전에 먼저 있는 이거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건 수가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량을 부려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쉬는 것만 못하다. 근데 그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쉰다고 되면은. 아 진짜 요거 아는 거는 저 사람들은 내 이름 말하기 좀 이상하게 지금 그래서 느끼는데 아는 건 진짜 별거이다. 그 이유가 진짜. 아, 그래요. 그걸 알면은 이제 공부가 궤도에 올라선 거야. 실제로 이걸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고, 이거 안 간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냐. 여기서 망상에 안 속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냐.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깨달았다는 망상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가지고, 이 안목 놓치지 않는 거.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속게 돼 있어요. 웬만큼 자기가. 그래서 공부는 함부로 과신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 공부가 됐다. 그런 소리는 없어요. 공부가 뭘 돼. 공부는 되고 안 되고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닥치고 공부나 하라고. 그러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분명해지고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신성이야, 신성.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걸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거는 본래 일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 근데 이 분별 의식이 자꾸 자기가 독립된 뭔 줄 알고 뭘 어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허망한 분별 망상이 이게 저절로 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공부 안 된 거야. 여전히 물결치고 있다면 아직 뭔가 분별하고 있는 거야. 그 분별의 소산이 이 자아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어찌 해야 되는 줄 알고 허겁지겁 허둥지둥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그 조사 말씀대로 바깥으로 안으로 헐떡이는 마음이 없고 바깥으로 바깥 인연을 쥐어서 마음이 장벽처럼 돼야 된다. 마음이 장벽처럼 돼야 되는 게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무슨 무생물처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는 뭐냐면은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어떤 속성이 없어요. 어떤 속성이 없어. 마치 블랙홀 같아. 여기서 분별 어떤 내가 의식을 일으켜서 분별을 하려고 하면 그게 쑥 빨려 들어간다니까. 여긴 그래서 그 생각, 그래서 언어 도단이요 심행처멸이란 말이에요. 말과 생각이 가닿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아주 펄펄 끓는 용광로에 눈송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 블랙홀처럼 빛조차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처럼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 여기 들어가면 다 분쇄돼 버려. 다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여전히 그 바깥에서 자꾸 이걸 어떻게 파악해 보려고. 예? 그래 차라리 뭐냐 비유적으로 하면 그 속으로 쑥 들어간다. 그냥 자기가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그 절벽에 손을 놓는 심정으로 착. 그러면 이것 또한 분별의 소산이겠지만 이건 정말 평범하고 단순하고 당연한 게 돼요. 그 순간 이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라. 왜 이렇게 어렵게 구했냐 이 말이에요. 왜 엉뚱하게 구했냐 이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한 생각 돌이키는 건데 그 한 생각이 진짜 온 우주를 들어올리는 것만큼이 어렵다니까. 이걸 돌이켜가지고 이 모든 모양 가운데서 이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이게 실체 없이 텅 빈 것인 줄. 그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눈 하나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눈 하나가. 그러니까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마음 안에도 법은 없는데 무슨 물건을 찾느냐. 찾을 건 없고 지금 찾고 있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늘 밝아 있었다. 이건 진짜 나이도 안 먹어요. 그래서 가만히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참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완주음이니 뭐 농주음이니 영주가니 하면서 그 옛 선사들이 이 마음을 구슬에 비유해가지고 구슬을 희롱한다. 우리 이렇게 염주 같은 거 돌리고 구슬 이렇게 돌리면서 사람들 노는 것처럼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이걸 자꾸 음미하게 돼요, 음미하게 돼. 참 신령하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변화작용이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나갑시다. 일 없는 사람. 자, 무사인이란 말이죠, 무사인. 근데 참 이거 임재도 입을 벌려놓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무사인이라고 하면서 무슨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무사인이 된다커니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입을 벌려서 뭐 마음이다, 성품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이것이다, 사람이다, 의식이다, 알아차림이다, 뭐다 말하지만 전부 그 헛소리. 여기서 임재가 말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일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블랙홀이라니까. 아무 일이 없어. 싹 빨려 들어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대들은 곳곳에서 도에는 닦을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고들 말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근데 다 착각해요. 다 도 닦는다고 하잖아. 깨달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는 보통 돈 닦을 거 없고 깨달을 거 없다. 이것을 그냥 끄덕끄덕하고 이런 공부 모임에서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들이 좀 모자라거나 미친 사람들이니까 다 도 닦잖아요. 그죠? 다 가부좌 틀고 앉거나 호흡을 뭐 주시하거나 뭐 주문을 외우거나 화두를 들거나 뭘 알아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납득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른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모르지. 이건 모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거 아닌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늘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겁니다라고 자꾸 가르쳐 주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이걸 발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안에서 늘 이걸 경험하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허공을 통하지 않고서는 눈앞에 어떤 대상도 못 봐요. 근데 우리는 대상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대상과 나 사이에 있는 이 허공은 신경 안 쓰는 건 똑같아요. 우리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탁 이러면 이것만 쫓아가고 이것이 등장하는 또는 이것이 사라져도 늘 있는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이건데. 어떤 대상을 볼 때나 안 볼 때나 늘 허공만 바라보고 있어요. 허공을 안 바라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늘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각적 경험은 흰색이 나타났다, 이렇게 검은색이 나타났다 하면은 분별이 되니까 아는데 이거는 흰색 볼 때도 이거고 검은색 볼 때도 이거라.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분별을 못한다. 이것이 이 모든 걸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닦으려고 하는 그 물건이 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닦아도 이거는 안 닦여져. 비유하자면 내가 이걸 닦는데 들기름을 묻혀 닦는데 닦으면 이거는 뺀질뺀질해지지. 근데 닦는 손이 뺀질뺀질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 손으로 이것도 닦고 요것도 닦고 이것도 닦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깨끗해지고 저것도 깨끗해지고 요것도 깨끗해지는데 이 닦을 수 있는 이거는 그대로다 이 말이야. 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건 깨달을 것도 없지. 깨달음이 뭐냐면 깨달을 거 없다는 거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게 없다는 거. 아 하고 그냥 바보 도터지는 거라. 뭘 깨달아? 이미 깨달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깨닫긴 뭘 깨달았어. 깨달은 거 내놔보라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깨달은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망상한 거야. 뭐가 있어요. 똑같은 게 깨달음. 똑같다는 말도 이것도 맞아야 되는데. 똑같다 다르다 이건 억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랬지 안 이랬던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져야지 이제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야. 내가 깨달았다는, 내가 뭘 알았다는, 내가 뭘 체험했다는. 그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입을 대고 싶은데 입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든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참 갖은 재주를 부려서 이 사실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전달해요? 전달할 수가 없지. 그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인들 전할 소냐. 어떻게 이 마음을 전달해?
이건 전해주고 전해받을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온통 이거 하나뿐인데. 그러니까 그 절집에 그 관음전 주련에 보면 백이관음 무설설, 흰옷 입은 관음은 말 없이 말했고 남순동자 불문문, 남순동자 이 백이동자를 시봉하는 남순동자는 듣는 바 없이 들었대. 그게 진짜 말하고 진짜 들은 거다. 그게 이심전심이다 말이에요. 이건 아무리 말했지만 말한 게 없어요. 말로 전달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두드리기나 하고 그런 거지. 그냥 두드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이건데 그냥 이게 진짜 소리란 말이지. 이게 진짜 소리.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 침묵이 소리라고. 늘 이 침묵 속에서 온갖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아무리 말해도 말한 바가 없어. 그 사실을 딱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흔적이 안 남아. 그게 리셋 딱 된 거야. 도에는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있다고들 말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그런 거 없어요. 설사 닦아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수행 같은 거 하면 신통도 나오고 특별한 경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돌아다닐 업이다. 생사를 못 벗어난다며. 그 업 짓는 거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실제로는 뭐냐? 이 닦을 바 없는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업이 여기서 소멸된다며. 업장 소멸이 딴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말하고 아무리 몸으로 행동하고 아무리 생각으로 뭘 해도 그런 바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은 천수경 보면 그 개송이 있는데 뭐지? 죄는 뭐야? 마음을 쫓아서 뭐 일어난다. 천수경에 나오는데 뭐뭐 양구공 뭐 아유 잠깐만 그 유명한 개성이에요. 그 어디 나오더라? 육조단경에 나오는 개성을 천수경에 갖다 끌었었나? 심양멸시 뭐 어쩌고 까먹었다. 그 업이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입으로 업이 없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게 뭐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나 또는 내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야 돼. 주체가 없으면 객체가 없어요. 네? 그 원효대사의 깨달음과 똑같아요. 네?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이라고. 마음이 있으니까 가지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현상도 없어요. 그게 업장 소멸하는 소식이라. 그러니까 마음과 죄는 늘 쌍으로 일어났다 쌍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없애려고 하면 안 돼. 마음이 없으면 죄도 따라 없어진다. 그러니까 설사 닦아서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도는 업이다. 내가 뭘 얻었다 하면 그게 생사의 업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대들은 또 육도와 만행을 고루 닦는다고 말하지만 보통 육바라밀, 만행, 온갖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업 짓는 일이다.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이거는 본래 하나도 닦을 게 없는 거예요. 한 물건도 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불립문자, 교회 별전, 우리 선의 종지를 억지로 말로 냈다는 게 여기 문자 세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경전 바깥에 따로 전한대요. 이건 경전으로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도제 교육처럼 이렇게 가르친대요. 장인이 자기 제자한테 기술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우리 음식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비슷해요. 레시피는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 장인과 처음 초보자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란 대로 해도 음식 맛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기술도 마찬가지라. 금방 들어온 사람이 하는 거랑 몇십 년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이랑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해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그 노하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세속의 기술도 그러할진데 이 마음 공부, 마음 쓰는 법은
더더욱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고, 임재는 이런 독서를 참 잘했는데 맞죠? 예?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며,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다. 그럼 지금 업 짓는 사람들 태바이네. 응? 부처 달락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경전 보고, 예? 그런 것들.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 업 짓는 일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아무 일 없는 곳에서 진짜 제가 하는 말은 이 일을 밝힌 사람한테는 업 짓는 일이 돼요. 쓸데없는 소리라. 자기가 분명한 사람한테는 제 말은 하등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도 안 오고 귀를 막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 제 말이 쓸데없는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 공부가 분명해야 돼. 그러면 부처가 아니라 부처 하래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지. 여기가 분명한데, 예? 그러니까 부처 구하고 법을 구한다. 엉뚱한 거 한단 말이에요.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미 이것은 있어. 그러니까 구하고 얻을 게 없어. 배울 게 없어. 그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희미하게라도 자기 눈이 어두우면 뭔가 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부족하고, 그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는 일 없는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달리 구할 바 없는 사람이다. 달리 할 게 없어. 달리 할 거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 행주자와, 이게 사위의라고 해서 인간이 취하는 4가지 동작이에요.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그 다음에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이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가도 간 게 아니야. 머물러도 머문 게 아니야. 그게 일 없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앉아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몸뚱아리는 앉아있지만 이 마음은 앉고 서고가 따로 없어요. 앉아도 이 마음, 서도 이 마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앉아있어도 나고, 서있어도 나야. 누워도 나고, 걸어가도 나야. 말해도 나고, 침묵해도 나야. 움직여도 나고, 가만히 있어도 나야. 자도 나고, 깨어있어도 나야. 나는 나일 뿐이야. 이걸 나 대신에 마음이다, 이것이다, 의식이라 해도 마찬가지야. 분별되는 경계, 분별되는 모양과 상관없어요. 이 모든 모양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데 그 어떤 특정한 모양도 아닌 거. 이게 진짜 나다.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양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은 거. 그 모양의 변화와 상관없는 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늘 내가 팔을 들고 있어도 나고 팔을 내려도 나인 거랑 똑같아요. 입을 벌려도 나고 입 다물고 있어도 이 나라는 느낌, 이 내가 있다는 이 막연한 이 느낌, 지금 이렇게 있는 이거는 앉고 서고 뭐 누워 자고 깨어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부 그건 뭐냐, 내가 한 생각 분별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잔다, 깨어 있다,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그게 다 업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루, 유의와 무루, 무의가 모두 깨끗한 업이 되는 것이다. 업이 청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뭘 하고 안 하고, 뭐가 세고 안 세고, 번뇌 있고 번뇌 없고, 죄 있고 죄 없고, 그런 분별이 애시당초 여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에는 그런 흔적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어요. 마치 청정한 허공에 물감을 뿌려서 허공을 더럽히려고 하지만 허공이 물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왜? 거긴 달라붙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텅 비고 아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체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안 붙어. 그 생각이 달라붙을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일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 그 경전에 나오는 비유 있잖아요. 허공을 나는 새에게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자, 오늘 진도를 좀 더 나갑시다. 아유, 혼자 떠들으니까 입이 아프네. 이게 차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차력? 차력. 옛날에 약장수들 차력하고 그랬잖아요. 그 차력이 뭐냐면 실제로는 자기 힘이 아니라 관중들의 힘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공부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차력 비슷해요. 그래서 공부 모임과 모임에 온 사람에 따라서 나오는 이야기도 달라지고 그 법문의 내용이 달라져요. 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진지한 사람, 공부를 막 열심히 하려는 사람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이게 좀 잘 되거든. 안 그러면은 말하는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대중이 공부시켜 준다는 게 뭐냐면 자기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대중이 그 불법 승에서 승이 필요한 승가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처도 법도 다 깨달음을 위해서요. 이 공부를 위해서요. 마찬가지예요. 승가가 이 화합 대중이 필요한 이유도 뭐냐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면 서로 힘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대중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공부를 나누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제 힘만 가지고는 공부 못해요. 자, 수행하지 마라. 어떤 부류의 눈먼 중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좌선하고 관법을 행하며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이것은 외도의 법이다. 뭐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당연해져야 돼요. 이건 당연히 틀렸지. 왜냐하면 이 사실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짓을 해요. 어떤 사람 배불리 밥을 먹곤 했지만 어떤 사람 일부러 밥 안 먹는 사람도 있어. 굶어야지 뭐 벽곡을 해야지 도가 터지는 줄 알고 무슨 멸치국물 라면 스프 먹어도 도가 안 되는 줄 알아. 아니 몸이 오염되긴 오염되겠지.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겠지만 이 마음에 콜레스테롤이 끼지는 않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몸을 괴롭히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의식의 경계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 의식의 진짜 의식이라고 할 만한 이거, 진짜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이것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좌선하고 관법에서 더 또렷해지지도 않고 더 매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들어서 쿨쿨 잠잘 때도 이 상태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온갖 생각에 신경 과민이 될 때도 늘 똑같은 상태인데 그 둘 아닌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한다. 꽉 뭘 쥐고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어떤 경계는 피하고 어떤 경계는 맞이하려고 하고 이건 전부 외도다 이 말이에요. 외도는 딴 게 아니라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도가 아니다. 도 바깥이다 이 말이에요. 조사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하여 고요함을 살펴보고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일정한 경계에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화두를 들어가지고 거기 말뚝에다가 무슨 강아지나 당나귀 메어놓듯이 딱 마음을 머물게 해서 가만히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걸 보통 명상이니 뭐 그러잖아요. 선정이라고. 그 다음에 마음을 들어 밖으로 비추어 보고 뭐 또렷또렷하게 알아차리고 이런 거.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텅 비우려고 한다든지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가지고 정해 두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짓이다. 이런 것들은 참다운 선정이 아니다. 참다운 마음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두는 사람인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우리의 본체가 뭐냐면 바로 이거다. 법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 딴 사람이 아니라 이 한량없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인데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것을 어떻게 닦겠느냐. 이렇게 나가 있다는 이 느낌은 어떻게 이걸 닦아? 이건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나가 있다는 느낌은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맛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온갖 느낌이 등장한다니까. 아주 이건 간단한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닦을 수가 없어. 닦으려면 뭐가 만져져야지 닦지.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데. 느껴졌다면 이거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닦고 이 사람 어떻게 깨달아? 이건 깨닫고 못 깨닫고 상관없다니까. 그냥 이건데? 깨달아도 이거라니까. 즉 뭐냐? 깨달아도 나고 못 깨달아도 나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도 심성일이었고 깨달아도 심성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뀌는 물건이 아니에요. 바뀔 수가 없어.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겠는가 조작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의식은 조작해도 이건 조작 이 안에서 조작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조작해도 이거다. 그러니까 조작해서 이루어진 건 반드시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 이 상태로 딱 돌아와요.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이 사람은 이 말이에요.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 진짜 입이 아프다.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들과 일체 사물을 꾸미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 꾸밀 수 있을 거죠. 그치? 이거는 뭐든지 해요. 마치 변검하는 것 똑같아요. 자기 본래 얼굴은 안 보여줘. 그 다음에 가면만 보이는 거야. 우린 가면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것도 지 얼굴은 아니면서 모든 것이 지 얼굴이지 동시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본래 얼굴은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 다른 본래 얼굴은 없지. 왜냐면 못 봤으니까 다른 얼굴. 그러니까 이 세간의 모습 요대로인데 요것이 있다고 집착하지만 마라. 이 세간의 모습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을 뿐이야. 근데 이 세간의 모습 그대로 이것의 모습이지 이걸 떠나서 다른 모습이 있는 건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모양이 드러난다는 이건 안 변한다.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 속에서 온갖 것이 다 변한다. 그러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깨달음이니 뭐니 딴 거 아니다. 깨달음은 그저 착각.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다. 그래서 도노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왜 몰록 깨닫느냐? 몰록은 뭐냐? 돈재망념이다. 이 착각, 망념이 사라지는 거다. 망념에서 딱 깨어나는 게 돈이다. 그럼 깨달음 뭐냐? 오무소득. 깨달을 거 없다는 거 깨달은 거. 얻을 거 없다는 거 깨달은 거야. 그게 도노다. 돈재망념, 오무소득. 돈하기 전에는 깨달을 게 없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공부를 하지. 그러다가 딱 깨달으면 그냥 이거네. 깨달을 게 없네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을 거 없는 거, 얻을 거 없는 거 깨달은 거예요.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하자는 거지.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말은 그러니까 힌트예요. 그런 경계를 겪어본 사람은 그 말에 100%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계를 몸소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자꾸 생각만 할 뿐 그게 자기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공부해 이런 식으로 밖에. 왜냐면 자기들한테는 차별 경계가 있어. 뭐가 있는 이대로 여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들은 깨닫지 못함이란 경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경계로 바꾸려고 하는 거라. 이걸 바꿔치기 하려고. 근데 그런 게 없어. 끊임없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탐복을 하면 질문할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나온 그 자리에는 질문이 없지. 그러니까 문처가고 답처다 이 말이에요. 질문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답이 있는 곳인데 사람들은 그 질문에 계속 꼬리를 물어서 언젠간 답이 나올 거라. 아니에요. 끝없는 질문. 끝없이 헤매는 거라. 오히려 그래서 단박에 끊고 들어간 경절문이라는 게 뭐냐. 단박에 끊어버리면 본래 이 자리야. 그러니까 단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박에. 뭘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아주 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건 말은 쉽지. 그냥 한 생각 안 일으키면 그냥 이 자리다 이거예요. 아무 노력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생각 믿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을 대부분 쫓아가니까. 그래서 깨달은 뒤에도 이 버릇이 씌워지는데 오래 걸릴 뿐. 본래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이거 깨달은 거야, 이거. 이거 깨닫고 처음에는 뭐 특별한 건 줄 알아. 따로 있는 줄 알다가 점점점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전체로 확대되는 것일 뿐이에요. 처음엔 옛날 습관대로 당연히 나는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 착각이 돌아와주는. 당연히 있다고 했던 내가 따로 없네. 이 나 아닌 것들과 분리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이것을 나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나가 없으니까 이건 내가 없다라도 할 수 있지. 이거 전체를 나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 전체를 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 특별히 나라는 그런 느낌이 따로 없으니까. 내가 있다는 느낌도 컵이 있다는 거나 뭐가 있다는 무슨 감각이 느껴지는 거와 같은 똑같이 하나의 대상일 뿐. 이건 주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이런 걸 떠나서 나라고 할 건 따로 없으니까 이걸 그냥 나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이 전체를.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소리나 내가 없다는 소리나 똑같단 말이야. 그게 유무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꼼짝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뭐가 꼼짝을 못하냐? 분별 생각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뭘 해도 딱 잡고 앉아갖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여기는 한 바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이 확실해지면 뭐냐? 그 보통 무해행이라고 걸림없는 행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둘이 차별이 없어서.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없어요, 여기. 그런 거지 헤아려서 이렇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하는 거. 아이고 오늘은 왜 이리 힘이 드냐. 그래도 조금 나갔네. 잘 모르겠어요? 열방에 보니까 네. 아난이 아난이었나? 있었다 보니 제가 열방하기 전에 아난한테 계속 질문을 해놨더라. 질문할 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조금 전에 선생님 이야기하신 거 나는 조금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못했던 질문들을 대신 해주고 있는 어떤 듣는 분들도 해주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면 내가 별다른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이거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걸 다른 사람 질문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공부가 되어갈수록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초심자나 한참 이제 공부 중간 난관을 지내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가끔 서울 모임 같은 데서 이제, 근데 그런 건 녹음을 안 하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근데 오늘의 그 백양사에서 오셔갖고 릴라 선생님하고 그분,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이거는 좀 관심만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도 릴라 좀 가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다는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걸 알았던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에 그걸 몰랐는가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한번 딱 보고 나면 이건데 하는 건데 물론 옆에 지도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 놓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주 어릴 때나 젊을 때
큰 고난이나 어떤 아니면 그런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이걸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뭐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면 분명히 자기가 이게 평생 안 잊혀지거든. 그 경험이 평생 동안 기억에 남아있어요. 참 신기하다는 경험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뭔지 분별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고 그걸 잊어먹고 살죠. 그러다가 인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쪽에 발을 들여서 자꾸 이런 얘기 듣다가 어느 순간 이러면서 깨닫게 돼요. 오늘 석가모니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석가모니도 온갖 수행을 해도 안 되니까 갑자기 어릴 때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평원에 들어갔던 그 기억이 떠올랐던 거라. 그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어린 시절의 마음에 별 특별한 생각도 없고 그럴 때 보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경계를 말하는 거지만 근데 그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에 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런 어떤 그런 순수한 그 느낌 그거와 비슷해요. 이게. 그래 실제로는 여기는 아무 때가 없어. 그래서 진짜 어린애 마음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런 특별히 여기에는 뭐 그런 헤아림이나 그런 막 우리가 인생 동안 쌓은 그게 업이거든요. 우리 경륜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업이에요. 웬 조건화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탁 이런 일이 오면 경륜 노련한 사람은 뭐야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냥 업에 따라 굴러가는 건데 그걸 세속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그 업이지 먹고 사는 업이니까. 그렇죠. 그 커리어라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건데 그런 조건화되고 습관화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냥 진짜 맑은 거울처럼 어린애처럼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그런 물질적 연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업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도 없는데 근데도 탁 조건만 되면 탁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굴러맨다. 업의 속박을 받는다. 그게 번뇌가 되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 예산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처럼. 그래서 한동안 공부에 애를 써야 되고 신중하게 공부해야 되고 조그만 경계의 변화에 날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안 겪어도 될 괴로움 자기가 망상했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얻었는데 내가 깨달았는데 이러면서 근데도 괴롭네 이러고 남들 안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착각을 돌이켜봐라.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게 그전에는 스스로 짓는다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안목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걸 아니까네 좀 이게 나아지고 하지만 그전에는 자기가 잡고 있는 자체도 모르는 그렇죠. 모르니까 그 집착하는 거지. 그래 알면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깨우치는 걸 중요시하는 거야. 아무리 말로 해줘도 안 통하다가 어느 때 그래서 시절 인연이 되면 그 말귀를 이제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먹는 순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탁 스스로 이제 어떤 즉각적인 생각을 통하지 않은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 나오고 그 순간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래서 공부가 때로는 지리멸렬을 할 수 있어요. 그 지루함, 그 몰잠이, 그 재미없는 시절, 그게 공부하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공부는 특별히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마약 중독자가 우리는 생각 중독자라고 치면 생각 중독자가 생각의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두면 또 이망상 저망상 우리는 어디다 수용해 놓을 수도 없잖아요. 자꾸 나가서 또 생각 속에 빠져서 자꾸 유혹이 오니까 거기에 또 반응하니까 그래서 규칙적으로 우리는 최소한의 공부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은 혼자서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은 경계 속에서 자기가 이제 한번 진짜 만행을 하는 거고 이런 시간에 잠깐 와가지고 이제 약간 이론적인 이 어록에 나오는 옛 공부인들의 말씀과 그다음 저의 개인적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을 이렇게 탁말을 해가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를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는 게 이런 공부 모임이지. 뭐 여기서 뭐 특별히 배울 것도 없고 가르쳐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날 반복되는 이거예요. 맨날 반복되는 인생 100년 늘 반복되는 거. 이 단순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하나 명확해지는 거. 그게 공부죠. 잘 주무셨어요? 차라리 주무시는 게 나아요. 네. 잠잘 땐 망상 안 하잖아. 근데 잠잘 때도 이게 이 물건 하나예요. 이것은 잠은 안 자. 이것이 잠의 경계를 경험하지만 이것은 잠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졸리면 푹 주무시고 깨어있을 때 우리 인연 따라 막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도 아무리 분별망상해도 떠날 수 없는. 그래서 딱 일을 마치고 다시 탁 요 자리에 딱 리셋 정말 다시 재부팅한 것처럼 초기화 딱 되면 공부를 이제 써먹으려면 그런 데 써먹어야죠. 바쁜 일상 가운데 경기에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탁 언제든지 마음만 탁 돌이키면 딱 제자리로 돌아와서 리셋. 그게 처음엔 저도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돼요. 10년 좀 하니까 이제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요. 정해 등지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밝아져야지 마음의 안정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다. 그게 세지 않는 거예요. 탁 이게 한 덩어리 타성일편이 딱 돼야 돼. 그래야지 이 마음이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더 또렷하게 보고 더 또렷하게 보면 더 안 흔들리고 그런 거예요.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질문하실 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일찍 마칠게요. 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억지로 분별해서 말하면은 지금 우리 신체적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저절로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별돼서 알아지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분별되는 것과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마치 허공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이거. 지금 아는 것이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속에서 아는 것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것에 밟지 못했을 때는 알아지는 것들, 분별되는 것들에 초점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분별되고 알아지는 것들은 관심 없어. 근데 그 분별되고 알아지는 것들과 둘이 아닌 채로 있으면서 스스로 분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허공 같다, 텅 빈 것 같다, 깨끗하다, 투명하다, 아무 내용이 없다. 어떤 말로도 참 형용하기가 참 그런데, 그러니까 뭐 텅 빈 것 같다, 투명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지극히 평범하다, 지극히 단순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이건.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경험되는 온갖 것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중생인 거예요. 실제를 놓치고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명 어리석음이에요. 실제는 어떤 형태도 없어요. 어떤 고정된 모양도 없어요. 그것만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머지 그 실제 안에서 펼쳐지는 온갖 변화작용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어요. 그게 무상의 참뜻이라. 모든 것은 재행은 무상하다. 제법은 무하다. 근데 그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 늘 이렇다. 늘 이와 같다. 이것이 언제 변한 적이 있더냐.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막 바깥으로 치달리고 안으로 탐색하던 마음이 오고 갈 데가 딱 없어져. 그냥 이거 하나뿐. 그냥 이것일 뿐이지. 그래서 시간을 쭉 보내다 보면 이건 정말 언제나 늘 이랬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끄덕끄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깨닫고 못 깨닫고 뭐하고 상관없다. 참 한 생각 돌이킨다는 게, 꿈에서 깨어난다는 게 참 말이 쉽지.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참 사람들이 헛고생 많이 하는구나. 나한테 없는 거라면 뭐 어떻게 돈 주고 사오든 뭐 어떻게 만들어내든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니,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지. 아직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면 애를 쓰시고, 분명하시다면 더 이상 여기서 헤매지 마시고, 정말 이게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럴 거예요. 의심, 흔들림.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보내보십시오. 진실로 이것뿐, 다른 건 일체 이제, 다른 건 다른 거라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공철추, 구멍 없는 쇠뭉치. 손댈 곳이 없어야 돼. 손댈 곳이. 그 망연자실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뒤집어지면은 진짜 옛사람들의 공부에 자기가 개입할 거고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진짜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